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그야말로 웰컴 투 몬더간의 웰컴 투 우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데이터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기세,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우한민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닫아걸질 않아서 이미 우리는 우한민국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도 뒤늦게 중국을 닫아걸면 또 뒤늦었다고 또 공격받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중국도 섬겨야 되고 저 사람들 친중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한민국입니다. 우한민국에서 살아남는 팁 너댓 가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세계적인 역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드라이한 그런 외국 데이터를 봅니다. 권해드리는 사이트는 worldmeters.info/coronavirus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각국의 통계가 올라옵니다. 중국이 지금 이게 한 2주째 7만, 6만 요 토탈 케이스요. 맨 왼쪽 줄, 차이나의 맨 왼쪽 줄이요. 그렇게 헤매고 거기서 숫자가 놀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 한국 보세요. 한국 보면 거의 매일 평균 120%씩 복리로 늘어왔습니다. 1.2배씩 매일. 그거보다 요새는 그거보다 좀 심해요. 1.3배 이렇게 됩니다. 800명이었다가 900명, 1000명이 아니라 1100명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한국의 케이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져가는지. 일본도 이 커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 중국이 데이터를 완전히 숨기고 있어요. 이게 한국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어떤 추세인가 보자고요. 매일 최소 120% 무서운 복률 증가입니다. 이 속도면 3월 말에 40만 되고요. 4월 말에 4월 말에 9천만, 즉 한국인 전부 다 걸립니다. 이 속도면 중국이 저희보다 이 2달 앞서서 이게 시작했거든요.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그러면 중국 숫자는 거짓말이란 소리죠. 지금 중국 수천만입니다, 최소. 그리고 앞으로 2달 정도 지나면 중국 전체 인구가 거의 이거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면역이 강하고 이 질병을 쉽게 이겨내는 사람은 바로바로 지나가지만 안 그러면 무수히 고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60일 빨랐기 때문에 지금 이 표가 한 마디가 10일 간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매일 120% 1.2배씩 증가하면 열흘이 지나면 6배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면은 36배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약 200배가 증가합니다. 중국이 저희보다 이 2달 정도 빨랐기 때문에 저희보다 약 4만 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1000명이니까 중국이 1000명, 2000명이니까 지금 중국이 말하자면 60일 빨랐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의 감염자 숫자는 최소 1억 명 이짝저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중국을 전부 가서 배워야 돼요. 전부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한국 지금 이 매일 120%씩 증가하는 추세가 전혀 수그러들 기세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복리 증가라서 무섭습니다. 3월 30일 되면 이게 얼마 되냐? 40만, 30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되면 이게 얼마 되냐? 전 국민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정확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결론은 뭐냐? 이 복률의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이 복률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언제까지?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상태까지. 문재인은 빨리 맞겠죠. 우린 늦게 맞습니다. 우리는 한 2달 늦게 맞아요. 이게 치료제 백신이 빨리 나오면 한 10월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연말이나 맞는다고 일반인은. 이걸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 나 안 아파야겠다. 아닙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젊은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요새 젊은 분들 효도하는 길은 그래서 부모님 안 찾아뵙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는 그냥 넘어가지. 근데 병균 뿌려놓고 가면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아픈다가 아니라 안 전달하겠다가 돼야 됩니다. 목표가 안 전달한다.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 다음번 문제고 기본이 안 전달한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감지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감지도 못하고 넘어간다고요. 저항력이 세고 특히 이 사스 종류 그러니까 이 폐에 아주 심각한 염증이 급성염증이 확 진행되는 이런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아프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특히 젊은 분들께 40 이하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안 전달한다를 목표로 해주세요. 전 국민이 나서서 전쟁입니다. 이 우한 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전을 벌여야 됩니다. 어디에 대한 내전이냐? 문재인이 중국으로부터 직방으로 수입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내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거 없습니다. 알코올과 열풍과 티슈입니다. 그 팁이 뭐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드라이어입니다. 왜냐? 이 드라이어요. 나중에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증명해 드리겠는데 이 아가리에서 출구에서 나오는 온도가 80에서 90도입니다. 이게 온도가. 그러면 이걸 어떤 좁은 공간에다 틀어버리면은 안에 온도가 60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10분 놔두면은 얘들은 죽어요. 얘들은 죽습니다. 10분, 20분 놔두면은. 그럼 열 안 나냐? 화재 안 나냐?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공기가 안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이 기계의 온도가 90도를 못 넘어요. 90도, 100도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어가 다 그래요. 따라서 열 안 납니다. 또 90도, 100도면요. 종이도 안 눌어요. 옷도 안 상해요. 비닐도 안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밀폐 공간을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드라이어를 쓰시면. 두 번째, 밀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살 공기는 배출되는데 말하자면은 열풍실을 쉽게 만들어요. 열풍실. 드라이어 열풍. 두 번째, 이 알코올이요. 비싼 거 무슨 뭐 손세정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물론 쓰시면 좋습니다. 그건 있는 거 쓰세요 그냥. 왜냐? 이것만 쓰면 손이 터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쓰겠냐? 알코올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싼 핸드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쟁하는데 손이 약간 거칠어진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티슈. 자, 지금 약국에 나가서요. 혹은 거기 슈퍼에 가셔서 소독용 티슈 찾으려 그러면 없어요. 이거 물티슈거든요. 일반 물티슈. 일반 물티슈를 가지고도 실제로는 소독용 티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티슈가 왜 또 좋냐? 이렇게 닦기도 좋지만 티슈는 급하면은 얘가 부직이어서 이 세균의 크기가 바이러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잘 통과를 못합니다. 한 2겹 쓰면. 그래서 그런 용어로도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물티슈로 소독용 티슈 만들기. 자, 이거가 보통 이 알코올이 보통 한 1,500원 뭐 이런데 이 티슈 자체에 알코올이 있는 소독용 티슈는 왜 비싸냐? 그리고 왜 증산하기가 어렵냐? 이게 얘가 말하자면 신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폭발 위험이 있어요. 화재 폭발. 따라서 이거를 일반 물티슈 만드는 공장은 쉽게 증설도 하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화재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비싸지고 공장도 특수 공장이 됩니다. 우리 쟁이들 용어로는 생산 라인이 특수해집니다. 방화 기능 이런 게 비싸지니까. 따라서 이 소독용 티슈를 사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2개쯤 갖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다 열으세요. 그리고 다 개봉을 하세요. 여기 위에. 요 단지 사실 때 요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야 다루기가 편하니까. 자, 이제 개봉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알코올을
여기다가 호기롭게 부으세요. 그러면 얘가 모세관 현상에서 다 배게 돼요. 저절로. 많이 부으세요. 실컷 부으세요. 완전히 적셔지게 부으세요. 벽돌 만한 사이즈는 이거 거의 한 병 부으면 됩니다. 그래도 훨씬 싸요. 왜냐면 쟤는 저기 알코올 소독으로 한 건요. 거의 하나당 소매로 사면 한 장에 100원꼴 나와요. 한 장에. 그런데 얘는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코올 하나 1,500원짜리 하나 부어봐야 한 병 딱 부으시면 아주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딱 잘 위에를 닦으시고 마른 천으로 이런 걸로 닦죠. 어차피 소독해야 되는데 닦고 아까 뜯었던 걸 다시 딱 붙여놓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알코올 급한 대로 우선 알코올 티슈가 되는 거예요. 소독 티슈. 그러니까 소독 티슈 사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단지 지금 알코올이 시중에 그렇게 며칠 동안 동났는데 아마 알코올 엄청 증산할 거예요. 이거는 증산이 편하다고요. 이건 막 화학 플로우로 막 찍어내버리면 되니까 이건 증산이 편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 1.8리터짜리도 있으니까 요 병 버리지 마시고 1.8리터짜리 1.8이 아니라 큰 통, 말통도 있고 10리터 넘는 거 에틸 알코올입니다. 에탄올 소독용. 메틸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독용 티슈를 만들어서 쓰세요.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무거나 다 닦아도 돼요. 제일 많이 닦아야 될 때 손, 그리고 의외로 핸드폰입니다. 손, 핸드폰, 책상,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손잡이, 눈에 보이는 대로 거의 강박증 환자처럼 우리 다 같이 1년 동안은 강박증 환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풍 건조기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 위험 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우선 첫째, 이 안에 어떤 식의 발열 구조체가 들어있냐. 일종의 세라믹을 알루미늄으로 쌓아놓은 그런 발열체가 들어있는데 이 발열체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200도로 안 넘어갑니다. 발열 온도가. 발열체 자체가. 그래 200도는 어떤 온도냐. 비닐이 오그라드는 온도고요. 종이나 나무에 불이 안 붙는 온도입니다. 즉 이 플라스틱은 200도, 180도에서 녹질 않아요. 오그라들지 약간. 그런데 이게 이제 ABS 같은 플라스틱인데 그런데 얘가 그건 발열체 온도고요.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물체 자체 온도는 100도를 못 넘어요. 그럼 100도는 어떤 온도냐? 종이 까딱 없고요. 옷도 까딱 없고요. 아무것도 까딱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휴지가 불이 나려면 한 400도 가열해야 되고 좀 누르려면 한 약간씩 느릿느릿하게 누는 온도가 200도 정도 됩니다. 이 휴지 같은 것들이 나무 종류 티슈가.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건 천연 티슈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석유화학 이거 한 100도 한 3, 40도에서 오글오글해지기 시작을 해요. 석유화학 제품들이 100도, 요 정도에서 오글오글해지고 그 다음에 연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녹기 시작하거나 이러려면 200도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계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왜 이걸 쌌냐면 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예, 지금 보이나요? 100도. 100도 통과했죠? 의외로 비싸지 않은 드라이어가 온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비싼 드라이어 절대 쓰지 마세요. 괜히 그럴 필요 없이요. 약간 싼 거. 비싼 거는 모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민감하게 해서 한 80도, 90도 요 사이에서 낮춰주는데 싼 거는 100도까지 나와요. 그럼 이런 열풍을 안에다가 열풍실에 공격을 해주면 돼요. 얘 지금 95도, 100도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박스를 쓰세요. 냉장고 박스 같은 건 절반쯤. 그런 박스 없는데 이어서 쓰세요. 그냥 이어서. 혹은 가서 볼박스 사오세요. 주문하셔도 되고. 혹은 냉장고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얻으셔도 되고. 이 볼박스 그 노란 용지 자체를 팔거든요. 박스를 일단 쓴다. 박스 없으면 비닐 씌워도 되는데 비닐은 좀 더 열을 좀 뺏겨요. 한 2번 씌워야 돼요. 지물포 가셔서
비닐을 충분히 사셔서 비닐을 2번 씌우는데 비닐을 쓰시게 되면 옷걸이를 못 만듭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 안에 봉을 하나 관통시키면 옷걸이가 되죠. 옷을 걸어놓고 그 박스 위는 막아놓고 박스 옆구리 중간쯤에다가 이거 중간쯤에 해야 돼요. 왜냐면 위에다 달면 뜨거운 공기 위에서만 노니까 중간쯤에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나오는 거 어디로 나오는 게 좋겠어요? 밑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 나오게. 그래 놓고 10분, 20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여러 개를 놓을 필요가 있죠. 저 같으면은 그래서 오늘 전 주문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나에 보통 5,000원, 6,000원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종류의 근데 좀 작아요. 그래서 전 2개를 주문했어요. 2개를 나란히 붙여서 쓰면 여기 옷도 넣고 돈 지폐도 넣고 동전도 넣고 혁대도 넣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장갑 또 마스크 이런 것도 다 넣고 그리고 나서 불 때 버리는 거야 한 20분. 그러면 얼마 되냐? 100원 정도 듭니다. 왜냐면 얘가 1kW 안 가니까 100원도 안 들죠. 누진 적용해도 100원이 안 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구마다 한 들어올 때마다 하라 그러세요. 전부 현관에다 딱 그렇게 해놓고 1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년.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미련한 열풍실은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열풍실이 급하면 이렇게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생각보다 엄청 안전합니다. 불 같은 거 안 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뭘로 만드냐? 비닐로 만들어 드립니다. 보십시오. 자, 제가 뭐 이런 비닐이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2겹을 했어요. 왜 2겹을 하냐? 이 비닐과 비닐 사이의 공기가 한 겹과 2겹 사이의 공기가 보온이 되니까.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여기서 한쪽에서 이 드라이어를 넣는 데를 만듭니다. 물론 이런 무식한 건 만들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엉성하게 아가리를 만들었다 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스에다 하세요. 박스가 제일 나아요. 근데 덮어 씌울 게 없으면 비닐로 씌워도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옷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죠. 자,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공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목적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박스나 이런 걸 쓰셔도 되고 비닐로 덮어도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박스나 플라스틱으로 해도 되고 해서 비닐로 덮으세요 이 뜻이에요. 혹은 뭐 박스로 덮어도 되고. 이 드라이어가 온도가 조절되게 돼 있다고요. 저게 큰 온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발열체 자체가 25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이나 나무나 이런 것에 불 붙는 점이 400도고요. 탄화가 일어나는 게 200도입니다. 근데 얘가 발열체가 250도인데 얘가 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 그래서 공기 빠져나가는 요 아가리를 하나 만들었죠. 페트병으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오늘은 개념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엔 한번 제대로 한 걸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세탁기의 살균 건조 거기는 제가 어저께 해보니까 거기는 온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낮아요. 거기는 한 제가 보기엔 50도, 60도 정도인데 그리고 좀 안 믿어져요. 너무 크고 너무 열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된 겁니다. 여기는 공기 나가고요. 여기는 공기 들어오고요. 보셨죠? 해볼까요? 부풀어 오르죠? 이게 열풍실이죠. 여기는 공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공기가 미지근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공기가 한 50도 정도에서 나옵니다. 50도 이상에서. 한 5분만 지나도. 네, 비닐 하나도 안 누른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온도가 70도입니다.
이거 좋은 거 사시면 50도밖에 안 나와요. 싼 거 사세요. 드라이어. 그래야 센 열이 나옵니다. 그래도 옷 많이 송산 안 당하고요. 비닐도 하나도 안 눌습니다. 이거 보르박스에다 하시면 더 안 눌어요. 보르박스에 하시면. 그리고 보르박스가 좀 옷이 어떻게든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뚜껑에다가 좀 일부분을 비닐창으로 한 3겹 정도 하시면 안에서 잘 되고 있나 이게 보여요. 불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보르박스의 아래는 없고, 그러니까 저기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선반을. 혹은 보르박스 그 윗부분에 봉이 하나 가로질러져 있으면 그 옷을 걸 수도 있고, 좀 크게 만들어서. 예, 그런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무려 70도가 넘었네요. 75도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제대로만 물건만 공기가 가도록 돼 있으면, 공기가 제대로 가도록만 돼 있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야. 한 10분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풍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티슈, 물티슈를 가지고 소독용 알코올 티슈를 만드는 거. 아까 지금 잘 만들어 놨죠. 여기 알코올 냄새 확 나죠. 아주 향긋한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취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맡으면.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이 마스크가요. 마스크를 매일 쓰시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저 마스크 품절이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알코올을 충분히 뿌리셔서, 자, 이런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그거 팝니다. 공 스프레이. 저희가 여기다가 뭐 하나 붙여서 스티커 붙여서 지금 팔까 그래요. 어떤 스티커 붙이려고 그러냐? 우한민국. 문재인이 해냈다. 우한민국. 그래가지고 하나 그런 걸 붙여서 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놔뒀다가 저기 어디야? 여기서 열풍실에서 말려버리면 그냥 다시 쓰는 거예요. 열풍실에서 말려도 손상 없습니다. 왜냐? 얘는 부직입니다. 부직은 석유화학섬유입니다. 석유화학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190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90도 하나도 안 녹아요. 걱정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입니다. 장갑도, 이 장갑이 좋은 점이 뭐냐? 저는 이 장갑을 애용합니다. 이 장갑은요, 하루 끼고 있으면은 예의상 밥 먹을 때 빼는 거에는 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핸드폰이 돼요. 핸드폰이. 고무 코팅 장갑. 이거 얼마냐? 철물점에서 사세요. 철물점에서 사세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는, 제가 끼고 있는 게, 제가 손이 별로 작은 편이 아닌데 M 사이즈 사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길면은 라지 사이즈. 저는 손가락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손바닥 이런 데가 좀 아구지가 크거든요. 좀 이런 경우에는 M 사이즈 하시면은 딱 타이트하게 해서 쓰십니다. 이거 왜 버리냐 이거야. 버리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알코올 하세요. 심지어는요,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이런 알코올 말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무실 가다 보면 이제 알코올을 뿌리면 손이, 피부가 좀 트니까 이 젤 같은 거랑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세정제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바르세요. 네. 뭐 이런 젤 같은 거죠. 이거는 알코올이 아니라. 그러면 저기 포항에 내려왔는데, 내가 갔다 왔는데, 포항 그 KTX역에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그냥 위에다 할게요 하고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예.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고무라서. 바로 위에다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그 세정제 준다 그러면 이거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장갑 안 꼈다고 생각하시고 막 하세요. 이거 하시고 나면요, 좋은 점이 뭐예요? 휴대폰이 더 잘 눌러져요. 휴대폰이. 여러분, 휴대폰이 정전기인데 이 물 성분이 있으면 정전기가 아마 잘 통하나 봐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고요. 이제 또 팁을 조금 드리면,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건, 이제 금방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80ml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 공병이요.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팝니다. 저희한테 스티커 사시고, 제 스티커 이제 이번 주부터 팔 텐데, 문재인
이 결국 중국 못 막아서 이 꼴 났다. 우리 다 같이 싸워서 이겨내자. 뭐 이런 건데 여기 공병에다 스티커 해서 이거 인터넷에서 사시면 하나에 1,000원도 안 합니다. 저희 한 100개 샀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좀 주변에 뿌리려고 사무실에 갖다 두고. 그 이제 저기 뭐야 저기 공병 그냥 막 뿌리는 거 갖고 다니면서 뭐 이런 저기 노트북에도 뿌리고 막 뿌리세요. 그냥 여기 아까 핸드폰에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해서 다 닦으세요. 아까 뭐 비싼 저 알코올 그 티슈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닦으면 됩니다. 이게 아주 이거 주머니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아무데나 들어가잖아요. 80ml면 제가 해보면요 하루 종일 뿌리고 다녀도 80ml를 못 쓰더라고요. 하루 종일 뿌리고 다녀도 웬만한 데 다 뿌려도 단지 손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손은 아침 저녁으로 핸드크림을 바르시면 되고 저는 뭐 좀 거칠으면 어떠냐 하고 개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집회하시는 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집회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걸 지켜주세요. 이게 저의 서바이벌 키트인데 이 안에는 별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집회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지켜주세요. 집회나 혹은 강의 대학 같은데 마이크 쓰는데 이런 데는 이게 요거요. 부직을 아까 못 통과한다 그랬죠 제가. 부직 알코올이 없으면은 하나 덮고 알코올 뿌리시면 되고요. 마이크에. 예? 하나 덮고 또 알코올 뿌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고무밴드를 한 두 번 채우세요. 자, 그럼 이렇게 쓰신 다음에는 벗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쓰신 다음에. 그래야 자기가 병 걸렸더라도 남한테 안 옮고 자기가 보균 상태라도 또 남이 여기다가 병균을 묻혀놨더라도 자기한테 안 옮고 우리가요 정말로 이번에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 나쁜 놈들이 죽어야지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저희 우한민국 내전 상태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전이냐?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내전입니다. 네, 오늘 잠시 앞으로 우한민국 내전 수칙 5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주 멋있게 어떻게 그 열풍실 옷 소독실을 만드냐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